네,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화나는 소식을 좀 갖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죠. 2006년 인천과 경기도 인근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해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이 이달 17일 출소합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예.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과거 범죄 내용이나 아동 성폭력법 일반의 특성을 봤을 때 재발 가능성이 100% 이상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예. 검찰과 법원은 재발방지책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해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출을 금지시키고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재발방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단 김근식 사건 간략하게 먼저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하면. 예, 이제 김근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달라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밝혀진 피해자만 12명인데요. 어이구. 예, 당시 인천 지역에서 소위 하얀 차 아저씨를 조심하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을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밝혀지지 않은 사건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발 가능성이 100% 이상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 어떤 점에서요? 네, 뭐 전문가들은 소아성 도착증은 현대의학으로는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김근식은 여러 번 반복해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2000년에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2006년에 출소했는데요. 그 뒤에 16일 만에 사건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제 경찰이 공개 수발을 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도 사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감 중에도 2번이나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형이 연장되었었는데요. 이제 폭력적 충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뭐 전자발찌 채우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전자발찌는 일종의 위치 추적기인데요. 그렇죠. 네, 뭐 내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죄를 저지르겠다 하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사례도 있었고요. 아, 그렇죠. 예.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성범죄자 마창진의 경우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는데 경찰이 16일이나 못 잡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김근식처럼 충동을 못 견디는 범죄자라면 전자발찌만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출 금지를 지금 이제 지정한다는 거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까? 네, 뭐 그나마도 원래 판결은 아침 6시까지였는데요. 검찰이 과거 사건이 이제 뭐 초등학생들 등교 시간에 일어났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시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법원이 아침 9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네. 뭐 그래도 한계가 좀 많다는 지적인데요. 김근식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주지 인근은 돌아다녀도 별다른 제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김근식은 이제 연쇄 아동 성폭력 범죄자인데 어차피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아동 청소년들은 많이 안 다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등굣길은 위험한데 하굣길은 안 위험한가? 조금 이제 사실 하굣길이야말로 아이들이 몇 시간 살아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등굣길 이건 너무 지금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사건이 등교 시간에 많이 벌어졌으니까 등굣길에도 외출 금지를 해달라. 그럼 하교는 어떻게 되냐라. 그런데 그렇죠. 하교는 또 이제 빠져 있다. 네, 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더 강력한 대처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법상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을 마치고 나온 범죄자의 경우 이동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애초 15년 형량 자체가 너무 약했다. 그런 비판이 일단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 지난 일이고 어차피. 예. 뭐 당시에 너무 낮게 이제 그 피해자의 고통이나 재발 가능성을 너무 낮게 평가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사건을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거냐. 그렇죠. 뭐 그거일 텐데요. 뭐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 감호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치료 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예. 이제 국민 의견 청취와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재발 방지책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국민참여입법센터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치료 감호라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까지 관련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정부와 국회가 더 나은 대안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건 그 재범 가능성이 10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이미 그 전 사례가 있다라는 거잖아. 예, 그렇죠. 2006년에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네.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다시 또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범죄 이런 문제 이전에 진짜로 이거는 어떤 뭐냐면 치료자 개념까지 도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상대로 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뭐 치료가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이전에 조두순 사례에서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국민 불안이나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법무부가 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현행 어떤 그 제도적 틀에서는 결국은 치료 감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간을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접근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강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등교 시간은 그럼 외출 금지를 시키는데 하교 시간은 또 뺐다.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좀 점검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황교영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